행열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 어떤 숫자를 나열할 건데 어떤 직사각형 모양의 배열로 나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2, 마이너스 1, 5, 0, 마이너스 1, 3 이런 거. 그 다음 뭐 2, 0, 0, 3, 0, 0, 0, 0, 1 이런 거. 혹은 뭐 2, 1, 2, 1 뭐 이 정도 이렇게 이런 거. 근데 이거를 항상 어떻게 묶냐면 이렇게 괄호로 묶는다.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행열이라고 하거든. 얘가 왜 행열이냐면 우리 그 국어 시간에 1행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첫 줄을 1행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나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첫 줄을 이제 1행 이러는데 무슨 말이냐? 요 가로줄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행이라고 불러. 이 가로줄을 행. 그다음 이 세로줄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열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가로줄과 세로줄로 정리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썼다 해서 얘를 행열이라 그래. 근데 그 행열을 이름을 붙일 때는 얘는 지금 가로줄이 행이 하나, 두 개 있는 거지. 근데 첫 번째 줄을 그냥 제1행, 두 번째 줄을 제2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 여기도 열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왼쪽에서부터 얘가 제1열, 제2열, 제3열인 거야. 그래서 얘는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인 거잖아. 그래서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라는 걸 2 곱하기 3 행열이라고 쓰면 발음이 어려워서 행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인데 그냥 읽을 때는 행열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지? 그냥 편하게 읽으면 돼. 행열. 알겠지? 그래서 근데 얘는 항상 순서는 행열이니까 행부터 쓰고 열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행이 두 개, 열이 세 개예요. 그래서 2 곱하기 3행열 혹은 뭐 2바이 3행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2 곱하기 3행열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그럼 얘는 행이 몇 개야? 3개, 열도 몇 개야? 3개.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3 곱하기 3행열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행이 몇 개? 하나. 얘는 열이 몇 개? 3개. 그럼 뭐야 얘는? 1 곱하기 3행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 얘도 행열인가? 얘가 만약에 행열 이거라고 하잖아? 그럼 행열 맞고 얘는 행이 몇 개? 1개. 열이 몇 개? 1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때 이 행열 중에서 이런 거. 이렇게 3 곱하기 3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깔끔하게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뭔가 정사각형 모양처럼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쉽게 말하면 행과 열의 수가 똑같은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똑같은 이런 놈들을 우리는 좀 더 특별하게 정사각 행열이라는 게 붙어서 알겠지? 정사각 행열.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3차 정사각 행열 이렇게 불러. 그럼 얘는 1 곱하기 1이잖아. 그럼 뭐라고 불러? 1차 정사각 행열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 여기에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 행열이야? 2 곱하기 2행열. 그치? 그럼 얘도 정사각 행열. 그러면서 얘는 몇 차 정사각 행열? 2차 정사각 행열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냥 이거를 행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숫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하는 걸 우리는 행열이라고 한다. 그때 이 행열이라는 거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행열도 우리가 집합이랑 비슷하게 대문자를 많이 사용하거든. 행열 A가 이거야. 뭐 행열 B는 2, 1, 0, 3, 0, 마이너스 1 이거야. 행열 B는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집합처럼 표현하는데 집합은 그 집합 안에 있는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우리 뭐라고 해? 원소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행열에서는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성분이라고 할 거야. 성분이라고 불러줄 거고 얘는 뭐라고 하냐? 얘는 1행과 1열에 있어서 1행 1열의 성분 이렇게 불러. 그 놈을 우린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하냐? 요 놈을 A11이라고 합니다. A11. 요게 1행 1열의 성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A12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고 A13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얘기할 때 A11, A12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건 나중에 너네가 나중에 수열이라는 걸 배우면 또 다른 읽는 방법이 생기고 행렬에서는 항상 성분을 얘기할 때는 A11, A12, A13 이렇게 읽어줘야 돼. 그럼 여기 2행 1열의 성분은 A21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얘는 A22, 얘는 A23이에요 라고 읽어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얘가 행렬 A인데 얘랑 얘랑 같은 행렬이야. 그때 행렬 21의 성분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얼마야? 비교하니까 0이네요 라고 하면 돼. 그럼 얘가 행렬 B인데 행렬 B에 21의 성분이 뭐냐고 물어봤어. 그럼 걔는 얼마야? 걔가 0이다라고 하면 돼. 왜? 항상 행열이니까 행이 몇 개? 두 번째 제2행에 1열이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해주면 돼. 그럼 물어볼게. B32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3행의 2열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그때 내가 A21의 행렬의 성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되고, 혹은 이 행 어쨌든 1열의 글씨 1열의 성분이 얼마니라고 물어봐도 똑같은 말이다. 근데 이걸 너무 길잖아.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해. 2,1의 성분이 얼마니라고도 얘기합니다. 걔는 얼마야? 0이다 라고 해주면 돼.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A21 행렬 A의 A21이 얼마니? 이거랑 행렬 A의 2행 1열의 성분이 얼마니? 이거랑 행렬 A의 2,1의 성분이 얼마니라고 하는 거랑 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성분을 물어볼 때. 알겠지? 그걸 그냥 한번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약속 같은 거야. 우리 집합하고 원소 배울 때도 얘를 왜 원소라고 불러요? 라고 의심 안 하잖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잖아. 맞지? 마찬가지야. 얘도 그냥 그렇게 부른대. 알겠지? 그거를 우리는 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자, 행렬이라는 건 어떤 여러 개의 숫자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다음에 괄호로 묶어서 나타낸 걸 우리 행렬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때 그 행렬에 하나하나 구성하고 있는 숫자나 문자를 우리 뭐라고 해? 성분이라고 한다. 성분. 원소가 아닌 성분인 거야. 일단 그 행렬의 가로줄을 행이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행렬의 세로줄을 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렬을 읽을 때는 보통 몇 곱하기 몇 행렬? n by n 행렬 이런 식으로 읽어준다라는 거. 알겠지? 그 중에 그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은 우리는 행렬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한다. 정사각 행렬. 알겠지? 그래서 몇 차 정사각 행렬 이런 식으로 불러준다라는 거. 그다음 성분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행렬을 너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서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행렬 A의 성분 A, I, J. 보통 이제 행렬을 얘기할 때 알파벳 IJ를 많이 사용하거든. 그때 행렬 A의 성분 IJ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줄 때가 있어. 잘 봐. 어떻게 줄 거냐? 예를 들어 I랑 J랑 비교했을 때 J가 더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I랑 J랑 더해 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 행렬 I랑 J랑 비교했을 때 J가 더 크면 그때는 I에다가 J를 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럼 그 행렬 A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얼마인지 알려줄 거예요. 이러면서 단 I는 1, 2, 그 다음에 J는 1, 2, 3이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I라는 건 행정보고 얘는 열정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행이 몇 개? 2개, 열이 몇 개? 3개로 이루어졌겠네. 그럼 분명히 한 요 정도로 생긴 요렇게 생긴 행렬이 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치? 그때 위치가 여기는 A11, 여기는 A12, 여기는 A13, 여기는 A21, 여기는 A22, 여기는 A23이네요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 행렬의 값이 얼마냐? 성분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풀어보면 되겠지. 자, A11이라는 건 I랑 J랑 똑같은 거지. I랑 J랑 똑같으면 요거네. 그럼 둘이 뭐 하래? 더하래. 그러면서 I랑 J랑 더하는 거니까 얘는 숫자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그럼 A12는 뭐야? I랑 J 중에 J가 더 큰 거죠? 그럼 둘이 뭐 하래? 빼래. I에서 J를 빼래.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치? 되게 별거 없지, 그치? 행렬 A13 이 성분은 뭐가 돼? 얘는 J가 더 큰 거죠? 둘이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2야가 되는 거지. 행렬 21은 I가 더 크죠? 둘이 뭐 하래? 더하니까 3이 되고. 행렬 22는 둘이 똑같죠? 더하니까 4가 되고.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주면 된다. 알겠지? 이건 내가 겹쳐서 일부러 쓴 거고, 원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4,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 2 곱하기 3행렬. 항상 행열 순서대로 읽어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행렬이야.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된다. 이걸 우리는 행렬이라고 한다. 그러고 나면 문제에서, 이 지문에서 이제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집합이랑 비슷합니다. 집합에서도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 원소의 개수도 똑같아야 되고 그 구성원, 원소들도 똑같아야 되잖아. 마찬가지야.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건 완전히 둘이 똑같아야 돼. 당연히 꼴도 몇 곱하기 몇 행렬인 그 꼴도 똑같아야 되고 그 위치에 있는 성분들까지 똑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행렬이 2, 3, X, Y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이 A,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A랑 B가 서로 같은 행렬이래 라는 걸 그냥 우린 기호로 A랑 B는 서로 같은 행렬이야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게 행렬이 서로 같은 행렬이다 그냥 이런 뜻이야. 등호 있으면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뜻이고,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는 건 꼴도 얘도 2 곱하기 2, 얘도 2 곱하기 2, 2차 정사각 행렬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일단 그때 성분의 위치까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x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y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a는 2여야 되고 b는 3이어야 된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거야. 이게 별거 없지. 그래서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는 건 그 위치에 있는 성분들까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 알겠지? 그래서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건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솔직히 이제 본격적이고 지금은 그냥 행렬이 뭔지만 설명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렬에서 이제 연산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집합을 배웠을 때도 집합에 연산이 있었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행렬에서도 연산이 있는데 연산이니까 뭔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누기는 없고 실수배라는 게 있어. 이걸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합과 차와 실수배 곱을 배우는데 요 곱하기만 좀 특이하고 나머지 앞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왠지 이럴 것 같은데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요건 앞에는 안 어렵고 곱하기도 어려운 게 아니라 좀 특이하게 곱해. 행렬의 곱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되고 그럼 나누기를 왜 없습니까? 원래 나누기도 옛날엔 존재했거든. 역행렬이라는 걸 배우면서 막 사용을 했거든. 근데 그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 역행렬이라는 내용이 원래 진짜 엄청 어려워. 그래서 그 내용까지 들어갔으면 내용이 진짜 엄청 어려운데 그게 다 빠지고 나서 기본적인 행렬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오늘 수업만 잘 들어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 거야. 자, 이어서 가볼게 다시. 그래서 어떤 행렬의 덧셈과 뺄셈 실수배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행렬 A가 1, 0, 0, 3이라고 해보자. 근데 행렬 B가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때 너네한테 그 행렬 A와 행렬 B를 만약에 둘이 더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왠지 어떻게 더해질 것 같냐면 딱 같은 성분의 위치까지 더하면 된다라는 생각 혹시 그럴 것 같지 맞지? 그래서 같은 성분의 위치까지 더하면 된다 이렇게. 얘랑 얘랑 더하면 3 얘랑 얘랑 더하면 2다.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어떤 두 행렬의 합이라는 건 두 행렬의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해주면 돼. 이게 행렬의 합이야.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줘야 되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자 행렬 C가 이거라고 해보자. 그럼 내가 행렬 A 더하기 행렬 C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계산이 될까 안 될까? 아니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배우니까 모르니까 얘는 안 된다고 해줘야 돼. 행렬의 합을 할 때는 꼴이 똑같을 때만 계산할 수 있다. 왜? 얘는 지금 3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A라는 행렬은 3열이 있어? 없거든. 그럼 더할 수가 없거든. 그치? 그래서 더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해지려면 항상 형태가 똑같을 때, 이 꼴이 똑같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알겠지? 야 그럼 더하기가 당연히 이거면 빼기도 어떨 것 같아? 내가 A 빼기 B를 구하라면 뭐가 될 것 같아? A에서 B의 성분을 빼면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A에서 B 성분 빼면 되니까 2. A에서 B 성분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4.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이거지. 그치? 받아들여지죠 맞죠? 그래서 같은 꼴일 때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겠지? 이게 행렬의 덧셈 뺄셈이야.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요 내용이다.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 행렬의 덧셈에 대한 성질이라고 하는데 덧셈에 대한 성질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A 더하기 B라는 행렬을 구하나 B 더하기 A라는 행렬을 구하나 결과는 어떨까? 당연히 똑같을 거야. 그치? A 더하기 B 행렬을 구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야 이거에다 이거 더하나 이거에다 이거 더하나 성분의 합을 하는 건 똑같잖아. 그치? 그 덧셈에서 뭐가 가능하냐?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걸 뭐라고 하지? 교환 법칙. 그래서 행렬의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럼 두 번째 이런 것도 가능해. A 더하기 여긴 써있지 않지만 이 B 더하기 C까지 했을 때 얘랑 얘랑 먼저 더하나 얘네 둘을 먼저 더하나 결과는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 맞지?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더하기는 결합이랑 분배가 결합이랑 분배가 아니네. 결합이랑 교환이 가능한데 차는 불가능한가? 그러니까 너네한테 A 차집합 B랑 차집합이 아닌데 미안. A 행렬 빼기 B 행렬이랑 B 행렬 빼기 A 행렬이랑 얘네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치? 얘네들은 다른 거야. 선생님 그럼 뭐야? 빼기는 교환이 불가능하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런 거 교환할 때 이렇게 교환하는 거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호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하면 되겠지 맞지? 뭐 그런 것만 잘 신경 써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행렬의 덧셈만 교환 법칙만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뺄셈도 뭐 솔직히 부호까지 움직이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건 다 알잖아 맞지? 결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호까지 잘 신경 써주면 편하게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숫자처럼 그냥 생각해도 돼. 니네가 숫자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바꿔서 더해도 되고 순서 바꿔서 더해도 되고 묶어서 더해도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 내용이 나와있다. 알겠지? 그럼 또 이어서 가볼게요. 잘 봐. 내가 예를 들어 행렬 A에다가 이번엔 또 행렬 A를 한번 더했다고 한번 해보자.
내가 행렬 A 더하기 행렬 A를 하라 그러면 그 결과는 당연히 이거잖아. 1, 0, 0, 3 더하기 1, 0, 0, 3인 거지. 그치? 그럼 얘네들 더하라 그러면 그 결과가 얼마냐면 얘는 이거겠지. 2, 0, 0, 6이 되겠지. 그치? 그럼 그 결과값은 행렬 A 더하기 A잖아. 그래서 숫자처럼 생각해서 얘를 그냥 2A라고 생각해도 돼. 행렬 A를 두 번 더했다는 거 그냥 줄여서 2A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2A라는 건 모든 성분에다가 뭐 해주면 되냐? 2배 해주면 돼. 그럼 예를 들어 너네한테 마이너스 3B라는 행렬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B가 이거래. 그럼 마이너스 3을 곱했다라는 건 모든 성분에다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3이라고 써주면 요게 마이너스 3B라는 행렬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너네한테 예를 들어 5A라는 행렬이 뭐냐고 물어봤어. 잘 봐. 5A라는 행렬을 이렇게 써도 돼. 얘는 5 곱하기 A란 뜻이잖아. 얘는 5 곱하기 A라는 행렬이 뭐야? 1, 0, 0, 3이다라고 써도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서 5를 분배해서 5, 0, 0, 15라고 써도 됩니다.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모든 성분에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거를 묶어내도 되고 다시 풀어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너네 마음대로 분배도 할 수 있고 묶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실수배라고 하는 거야. 어떤 행렬에다가 숫자를 곱하잖아? 그럼 숫자가 모든 성분에 분배된다라는 거. 당연히 그 분배된 걸 거꾸로 묶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너네한테 만약에 야 0 곱하기 A라는 행렬이 뭐냐고 물어봤어. 0 곱하기 A. 그럼 얘는 0이라는 숫자 곱하기 1, 0, 0, 3이겠지. 그치? 그럼 얘를 곱하면 결과가 얼마가 되겠어? 0, 0, 0, 0이 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숫자 0이라는 걸 곱해도 행렬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이 0, 0, 0, 0으로 이루어진 이런 행렬 있지. 모든 성분이 0으로 이루어진 이런 행렬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얘를 0행렬이라고 불러줄 거야. 0행렬. 행렬 중에 모든 성분이 0으로 이루어진 행렬을 우리는 0행렬이라고 부른다. 잘 봐. 이 0행렬이라는 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아마 이 행렬이라는 게 좀 헷갈릴 거거든. 지금 제가 설명할 0행렬이랑 좀 이따 설명할 단위 행렬이라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좀 많거든. 잘 들어봐. 이 0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행렬은 행렬인데 0으로 이루어진 행렬이라서 그냥 모든 성분이 다 뭐면 되냐면 0이면 돼. 꼭 얘처럼 2차 정사가 행렬일 필요 없고 요것만 하나 갖고 있어도 되고 얘가 0, 0, 0, 0, 0, 0이어도 상관없어. 어떤 꼴이든지 상관없는데 그냥 모든 성분이 0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0행렬이야. 그러면서 그 0행렬은 숫자 0을 본따서 행렬을 우리가 대문자로 표현한다 했잖아. 알파벳. 그치? 그래서 숫자 0을 본따서 그냥 알파벳 5를 사용할 겁니다. 알파벳 5라는 대문자를 사용하면 이게 0행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0행렬은 이 행렬인데 숫자로 취급하면 숫자 0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도 돼. 무슨 말이냐? A라는 행렬에다가 0행렬을 더하면 당연히 그 결과가 얼마냐면 A인 거예요. 그치? A의 모든 성분에다가 0을 더해봤자 A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0행렬은 숫자 0의 역할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 맞지? 잘 봐. A 빼기 A라는 행렬이 뭐냐고 물어봤어. A 행렬에서 A 행렬을 빼면 그냥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숫자 0이 되는 게 아니라 알파벳 5가 된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이건 내가 쓰니까 좀 헷갈리는 건데 책에는 필기체가 아니라 정확하게 써있을 테니까 안 헷갈릴 거야. 5랑 알파벳 5랑 0이랑 알파벳 5랑 안 헷갈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어쨌든 행렬 빼기 행렬을 하면 그 결과는 숫자가 아니야. 행렬로 끝나야 되는데 똑같은 행렬을 빼면 당연히 0행렬로 끝날 거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숫자의 역할의 0을 우리는 행렬에서 0이라고 한다. 0행렬이라고 한다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걸 0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일단 자 볼게. 잘 봐. 다시 한번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두 행렬을 더하라고 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행렬끼리 더해주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주고 빼라고 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빼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치가 존재해야 되니까 둘이 꼴이 같을 때만 계산이 가능하다. 알겠지? 한번 보면 돼. 다음 그 행렬의 덧셈에 대한 성질이 여기 나와 있죠. 교환 법칙이 가능합니다. 덧셈은 결합 법칙도 가능합니다. 맞죠? 그 다음 0행렬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면 0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우린 0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호로 알파벳 5라고 사용할 거래. 그치? 이렇게 한번 읽어봐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그러고 나면 실수배도 아까 설명했죠. 실수배라는 건 어떤 행렬에다가 실수 어떤 K를 곱하면 모든 성분에 뭐가 돼? K가 다 분배된다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럼 다시 묶어낼 수도 있는 거고, 알겠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실수배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그냥 한 번만 싹 봐도 되긴 하거든. 자, 보면, 그냥 숫자처럼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행렬이 있는데, A라는 행렬이,
1, 0, 2, 3이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때 내가 A라는 행렬에다가 3을 곱했어. 거기다가 2도 곱할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3 곱하기 2A라고 써도 상관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편하게 묶어도 된다 이거야. 어차피 결국 뭘 곱할 건데? 6을 곱할 거 아니야. 2를 먼저 곱한 다음에 3을 곱하나 3을 먼저 곱한 다음에 2를 곱하나 결과적으로 6 곱해지는 건 똑같잖아. 모든 성분에. 그치? 그런 게 가능하대. 그냥 계산 편하게 해도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숫자끼리 더해가지고 곱할 때 분배도 가능하대.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2A라는 행렬 더하기 2B라는 행렬을 3A라는 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3의 A로 묶을 수 있다 이거야. 그냥 두 개의 행렬 A 두 개랑 행렬 A 세 개가 있으면 걔네들 더하면 몇 개가 돼? 행렬 5개가 된다고 해도 상관없다 이거지. 그치? 상관없잖아. 2A가 뭐가 되냐면 2, 0, 4, 6 3A가 뭐가 되냐면 3, 0, 6, 9가 될 거고 얘네들을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 5배한 5, 0, 10, 15가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행렬을 이렇게 편하게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거. 반대로 이것도 가능해. 2 곱하기 A 행렬 더하기 B 행렬 하라고 해도 그 결과는 2A 더하기 2B로 이렇게 분배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숫자를 편하게 분배해도 되고 연산할 때 편하게 해도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번 보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거야. 알겠지? 이건 크게 어려울 거 없거든. 한번 읽어는 봐 그래도. 이런 게 자유롭다라는 거.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거 니네 의심스럽잖아. 그러니까 한번 보긴 봐야 돼. 알겠지? 별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이거를 우리는 행렬의 실수배라고 한다. 근데 이어서 행렬에 이제 곱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행렬의 곱셈이 좀 특이하거든. 행렬의 곱셈. 행렬의 곱셈은 뭐냐면 잘 봐. 우리가 어떤 행렬 A가 예를 들어 행렬 A가 1, 0, 1, 마 1, 2,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행렬 B가 3, 2, 0, 마 1, 마 1, 마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이 행렬 A 더하기 행렬 B를 구하래. 얘가 어떻게 구한다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주면 된다고. 그럼 얼마가 나와? 4, 2, 1, 마 2, 1, 마 1이 나오는 거지. 그치? 요게 행렬 A 더하기 B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너네한테 행렬 A 곱하기 이제 B가 궁금하대. 그럼 이제 행렬 A랑 행렬 B랑 곱해보고 싶거든. 근데 얘네들을 곱하라고 하잖아? 그럼 계산이 안 돼. 행렬 A 곱하기 B는 꼴이 똑같은데 왜 계산이 안 되죠? 안 돼. 왜냐면 곱할 때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곱할 거기 때문에 이런 행렬의 곱은 계산이 불가능하고요.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 잘 봐. 얘는 좀 특이한데 행렬의 곱하기를 하려면 B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길 때만 가능합니다. 무슨 느낌이냐? 잘 봐.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3 곱하기 2행렬. 아이고 미친놈 잘못 얘기했어. 미안해. 2 곱하기 3행렬이지. 그치?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얘가 바로 3 곱하기 2행렬이지. 왜? 행과 열이니까. 항상 순서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라고 하잖아. 그럼 이 행렬의 곱하기는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요 첫 번째 행렬의 요 놈의 열 정보와 두 번째 행렬의 요 행정보가 둘이 똑같을 때 곱하기가 가능하다. 되게 특이하거든. 왜 그런지는 곱하는 방식에서 있는데 잘 봐. 너네한테 A 곱하기 B라는 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곱할 때 같은 성분들끼리 곱하는 게 아니야.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곱할 거냐면 잘 봐. 얘네들을 곱하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곱할 거냐면 이거야. 잘 봐. 내가 이 첫 번째 A 곱하기 B를 할 거잖아. 그러면 A에 있는 행과 B에 있는 열을 곱할 거야. A에 있는 행과 B에 있는 열을 곱할 건데 어떻게 곱할 거냐면 각각 곱할 거야. 각각.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면서 그걸 다 더해 줄 겁니다. 무슨 말이냐? 1이랑 2랑 곱하면 2죠.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0이죠. 1이랑 0이랑 곱하면 0이잖아. 그걸 더해서 쓸 건데 첫 번째 1행과 두 번째 1열에 썼으니까 1행 1열의 위치에다가 거기다 2라고 쓸 거야. 두 번째 잘 봐. 좀 특이하지. 두 번째. 자, 이번엔 A라는 행렬에 또 1행과 B라는 행렬에 2열을 볼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1 곱하기 1하면 1, 0 곱하기 3 하면 0, 1 곱하기 0 하면 0이잖아. 뭐가 나와? 1이 나오는데 그 1은 1행과 2열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1행과 2열에 위치한 여기에다가 1을 쓸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 1행과 3열이 없잖아. 넘어가서 이어서 2행과 1열로 넘어갑니다. 그럼 2행과 1열을 곱하면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계산해줘야 돼. 얘랑 곱하면 또 마이너스 2. 얘랑 곱하면 0이니까 뭐가 나와? 4가 나오는데, 그치?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그게 2행 1열에 위치한 여기에다가 4라고 써줄 거고, 마지막 2행과 2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1, 6, 0이니까 얼마나? 5라는 걸 2행 2열에 여기 위치에다 써줄 거다. 그러고 닫아줄 거야. 끝났으니까. 그래서 행렬의 곱은 되게 특이하게 요놈의 행과 요놈의 열을 곱하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꼴이 같아야 되냐면 요놈의 행에 숫자가 3개가 들어가려면 열이 3개여야 되고, 요놈의 열의 숫자가 3개 들어가려면 행이 3개여야 되니 요 3개가 맞을 때만 계산이 가능해. 그러면서 항상 그 결과는 있잖아. 얘랑 맞아 떨어지면서 계산이 되잖아? 그럼 그 결과는 요 바깥쪽에 있는 결과로 끝나. 2 곱하기 2로. 항상 그렇게 끝나. 그래서 3, 3이 안쪽에 있는 게 맞잖아? 그럼 항상 결과는 바깥쪽에 있는 행렬 정보로 끝난다. 알겠지?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로 끝난 거야. 알겠지?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알겠지?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 한 번만 더 잘 봐. 자, 이번엔 두 번째.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B 곱하기 A를 한번 풀어갔다 해보자. B 곱하기. 자, B 곱하기 A는 A 곱하기 B랑 똑같은 거 아닌가 할 수 있잖아. 행렬은 좀 다르니까 한번 잘 봐봐. 잘 봐. B 곱하기 A라는 행렬은 B는 뭐야? 2, 1, 마이너스 1, 3, 0, 0 이거 곱하기. 자, A는 뭐야? A는 1, 0, 1, 마이너스 2, 0이 된다는 거야. 이거 둘이 곱해달래. 그 지금 물어볼게 일단. B라는 행렬은 몇 곱하기 몇 행렬? 3 곱하기 2 행렬. A라는 행렬은 몇 곱하기 몇 행렬? 2 곱하기 3 행렬. 그래서 요 2와 요 2의 안쪽에 있는 게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곱셈이 가능한 거야. 그럼 이걸 맨날 확인해야 됩니까? 아니, 가능한 것만 주겠지.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같을 때 계산이 가능하고, 그 꼴은 뭘로 끝날 것 같아 그럼? 3 곱하기 3행렬로 끝날 거야. 한번 확인해보자. 잘 봐. 얘가 3 곱하기 3행렬로 끝나는지. 가보자. 첫 번째 뭐 할 거라고? 요놈의 행과 열을 곱하는 거야. 행렬이니까 항상 그 순서라고 생각해. 요놈의 행과 열을 곱하는 거야. 행과 열을 곱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되니까 얼마? 1. 근데 그게 어디에 위치해? 1행과 1열에 위치하는 거야. 두 번째, 1행과 2열을 곱하면 얼마야? 1행과 2열을 곱하면 얼마야? 0? 1행과 2열을 곱하면 얼마 얘들아? 2가 되는 거지. 2가 된다. 그지? 그 다음 1행과 3열을 곱하면 얼마야? 2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 넘어가서 2행과 1열을 곱하면 얼마야? 야, 해봐야지. 니 안 해보고 계속 기다리면 결국 필요할 때 못해. 해봐. 알겠지? 다음 2행과 2열을 곱하면 얼마야? 6이 되는 거지. 2행과 3열을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럼 3행과 1열 곱하면 얼마야? 0. 3행과 2열 곱하면 그것도 0이고 얘도 0이겠네. 맞지?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 3 곱하기 3행렬이 나온 거지. 맞지? 그래서 3 곱하기 2행렬이랑 2 곱하기 3행렬이랑 곱하라고 하잖아. 그럼 그 결과는 3 곱하기 3행렬로 끝난다라는 거. 알겠지? 요게 행렬의 곱셈이야. 좀 특이하잖아. 그치? 그래서 곱셈을 할 때 조금 좀 주의해줘야 돼. 너네가 실수하지 않게. 알겠지? 그것만 잘 신경 써주면 되고, 지금 보니까 결과가 A 곱하기 B를 할 때랑 B 곱하기 A를 할 땐 결과가 어때? 다르죠? 그래서 행렬에서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불가능해. 그래서 교환 법칙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행렬 A 곱하기, 행렬 B 곱하기, 행렬을 구하라고 하면 B 곱하기 A 행렬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랑 얘네들은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행렬은 기본적으로 뭐가 불가능하냐면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다. 근데 있잖아. 행렬 A 곱하기, 행렬 B 곱하기, 행렬 C를 하라고 할 때 A,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나,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할 때 B,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나, 이건 가능해. 요건 가능하거든. A, B 곱하고 C 곱하나, B, C 곱하고 A 곱하나, 이건 가능한데 교환만 불가능하다. 그래서 잘 봐. 선생님 그럼 저 이거를요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렇게? 이거는 또 얘랑 달라. 왜? 이게 교환됐잖아. 그지? 그래서 결합은 가능한데 교환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좀 주의해줘야 돼. 절대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하다. 될 때도, 우연찮게 될 때도 있겠죠? 그죠?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뭐야? 다르다. 알겠지? 기본적으로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는 다른데 우연찮게 같을 때도 있어. 같을 때도 있는 거야, 당연히. 우연찮게, 맞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거. 근데 결합은 가능하다. 알겠지? 그럼
또 우리가 곱셈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무슨 법칙이 있어? 그치,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지.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라고 써도 돼. 이건 가능해. 근데 잘 봐. 너네한테 거꾸로 A 더하기 B에다가 곱하기 C를 하라고 하잖아? 아, 이걸 이렇게 물어볼까? 야, AC. 이렇게 할까? 아이씨, 이렇게 하자. AC 더하기 BC라고 한번 해보자. 자, 얘를 이렇게 묶어도 된다. 얘는 A 플러스 B로 묶을 수 있지. 그치? C를 여기다 써서. 근데 이건 안 돼. 왜 안 돼? A에도 C가 뒤에 있고 B에도 C가 뒤에 있잖아. 그러면 묶을 거면 뒤로 묶어야 돼. 그래서 얘를 분배하는 거의 역과정이 요거인 거잖아. 그치? 근데 묶으려고 해도 같은 위치에 있을 때만 묶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야. AC 플러스 CB를 묶으라고 그러잖아. 아, C가 공통인수네? 못 묶어. 왜? C의 위치가 뒤에 있고 얘는 C의 위치가 앞에 있거든. 그래서 못 묶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가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렬에서 좀 실수하는 게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곱셈은 솔직히 계산 니네가 잘 천천히 하면 헷갈릴 게 없거든. 근데 이런 거 좀 잘해줘야 돼. 아, 교환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행렬의 곱하기에서는 이런 것만 잘 신경 쓰면 되는데 그 행렬의 곱셈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 잘 봐. 행렬의 곱하기에서 너네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숫자랑 행렬이랑 헷갈려서 그런 거야. 이 숫자의 세계에서 너네한테 야,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같은 건 다 알잖아. 그치? 숫자의 세계에서. 그치? 근데 행렬에선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 행렬은 다른 거야. 이건 같지 않다고. 그치?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이제 오는 어떤 부조화가 생기냐면 이런 거.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라 그러면 솔직히 이거 누가 못해. 이거 뭐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너네한테 A 행렬 더하기 B 행렬의 제곱을 구하래. 쌤, 행렬의 제곱도 가능합니까? 가능해. 잘 봐. 행렬 A 곱하기 행렬 A는 거듭제곱처럼 행렬 A의 제곱이라고 써도 된대. 이거는 약속이야. 허용한대. 잘 봐. 그래서 행렬 A 더하기 행렬 B의 제곱을 계산하라고 하잖아.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쓰고 싶지. 근데 아니야. 왜 아니냐? 잘 봐.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 행렬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이라고 써야 된다 이거야. 왜?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니까. 원래 행렬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게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인 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A랑 A랑 곱하면 A제곱이겠지. A랑 B랑 곱하면 AB겠지. B랑 A랑 곱하면 BA인 거야. AB가 아니라. 근데 교환이 불가능하니까 합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치? 그럼 B랑 B랑 만나면 B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서는 좀 주의해줘야 되는 게 이런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니까 곱셈 공식을 못 쓴다라는 게 아니야. 곱셈 공식 써도 돼. 근데 교환을 신경 써줘야 돼. 곱셈 공식 써도 돼. 예를 들어 합차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쓰고 싶잖아. 안 돼. 얘는 이렇게 써야 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쓰는 건 돼. 근데 얘네들이 안 사라져. 안 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우연찮게 만약에 얘가 사라졌대. 이럴 수도 있어. 야, 얘가 결과가 이거래. 얘가 얘기해 주는 건 뭘까? 얘를 계산했더니 이게 나왔다는 건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얘를 계산했더니 얘가 나왔다는 건 뭘 얘기해 주는 걸까? 그치? 그럼 그거는 행렬 AB랑 BA가 같다라는 거야. 교환이 성립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기도 해. 근데 그 말이 없잖아. 만약에 이걸 그냥 계산하래. 그러면 그냥 걔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써야 된다 이거지. 알겠지? 이런 걸 좀 신경 써줘야 돼. 알겠지? 이런 것만 잘 신경을 써주면 된다. 그러고 나면 이 행렬은 좀 특이한 게 이제 아까 미안해. 하나 더 얘기하고 올게. 자, 너네 어떤 숫자에서 A 곱하기 B를 하라고 하잖아? 그럼 그 결과가 0이라고 하면 숫자의 두 개의 곱에서 0 나온다는 건 너네가 당연히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라고 풀잖아. 그치?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라고 풀잖아. 근데 행렬에서 또 주의해줘야 되는 거 두 번째. 행렬 A 곱하기 행렬 B가 숫자 0이 될 수 없고 얘 행렬 곱하기 A, B가 0행렬이 됐다고 해보자. 둘이 곱해서 0행렬이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얘가 0행렬이거나 얘가 0행렬이거나 생각하잖아. 그치? 물론 그것도 맞아. 얘가 0행렬이어도 성립해. 얘가 0행렬이어도 성립하거든. 근데 둘 다 0행렬이 아니어도 성립할 때가 있어. 무슨 말이야? 잘 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까? 자, A라는 행렬은 0행렬이야? 아니죠. 0행렬은 내가 뭐라 했어? 모든 성분이 0이어야 된다 했지. B라는 행렬은 0행렬이야? 그것도 아니죠. 맞죠? 근데 이 둘을 곱해봐.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0.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그것도 0.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그것도 0.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그것도 0이 되는 거지. 0행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두 행렬이 0행렬이 아닌데 곱한 결과는 뭐가 될 수 있다? 0행렬이 될 수 있다. 요거 좀 주의해줘야 돼. 알겠지? 요거까지 좀 신경 써주면 된다. 알겠지? 이거를 우리가 곱셈에서 좀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 다음 이어서 잘 봐. 그럼 곱셈에서도 특이한 게 이제 단위행렬이라는 게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A 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더했는데 걔가 여전히 A 행렬이 나오고 싶어. A에다가 더해도 의미 없는 행렬은 0행렬인 거야. 그지? 근데 A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가지고 걔가 A가 되고 싶어. 곱했는데도 A가 되려면 0행렬이면 안 돼. A 행렬 곱하기 0행렬은 무조건 0행렬이야. 그럼 맞아. 왜? A, B, C, D에다가 얘가 A 행렬이라고 해볼게. 거기다가 0, 0, 0, 0을 곱해봐. 요렇게 곱하면 얼마? 0. 요렇게 곱해도 0. 다 0인 거 보이잖아. 그치? 0행렬이랑 어떤 거랑 곱하면 0행렬이 되는 건 맞아. 근데 A 행렬이 안 나온다고. 그때 가능하게 하는 행렬이 뭐냐면 바로 단위 행렬이라는 게 존재해. 단위 행렬은 알파벳 2라는 걸 쓸 거고, 이 단위 행렬은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1, 0, 0, 1 요렇게 생긴 게 단위 행렬이야. 되게 특이한데 요 대각선에 있는 숫자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어야 돼. 근데 대각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정사각 행렬에서만 가능해. 정사각 행렬에서만. 얘가 정사각 행렬이 아니면 뭔가 대각선이 누군데? A랑 F가 대각선이야? A랑 C, E가 대각선이야? B랑 F가 아니야. 맞지? 그래서 정사각 행렬에서만 우리가 대각선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행렬에서는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생긴 대각선을 주대각선, 이렇게 생긴 대각선을 부대각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주대각선이 1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가 모두 0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단위 행렬이구나 생각해주면 돼. 그럼 이것도 단위 행렬인가? 얘도 단위 행렬이야. 얘는 1차 정사각 행렬인데 대각선이 1밖에 없으니까 그냥 단위 행렬인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뭔데? 얘는 0행렬인 거지. 그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걸 단위 행렬이라 한다. 이 단위 행렬이라는 게 숫자 1의 역할을 한다 했잖아. 되게 특이한 게 어떤 행렬이든지 단위 행렬을 곱하잖아? 그럼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튀어나와. 확인해보자.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A. 1행 2열 곱하면 얼마? B. 2행 1열 곱하면 얼마? C. 2행 2열 곱하면 얼마? D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단위 행렬이라는 건 곱해도 별 의미가 없는 숫자 1의 역할을 해주는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단위 행렬이라는 건 이렇게 곱하나 반대로 1, 0, 0, 1을 곱하나 요게 가능하거든. 자, 얘도 곱해볼게.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A. 얘랑 얘랑 곱하면 좀만 집중해봐. 얘랑 곱하면 B. 자, 2행 1열 곱하면 얼마? C. 2행 2열 곱하면 얼마? D가 되니까 어때? 결과가 똑같지. 단위 행렬이라는 건 숫자 1의 역할이기 때문에 A의 앞에 곱해지나 뒤에 곱해지나 결과는 어때?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단위 행렬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있잖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라는 행렬에 제곱을 하라 그러면 아까 되게 복잡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A 더하기 단위 행렬의 제곱을 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있잖아. A 제곱에 플러스 2A 단위 행렬에 플러스 2 제곱으로 써도 된다. 왜? 단위 행렬은 A 곱하기 2를 하나 2 곱하기 A를 하나 그 결과가 항상 A로 가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해. 그래서 단위 행렬은 되게 특이하게 교환 법칙이 가능해지는 행렬인 거야. 그래서 단위 행렬이 포함된 곱을 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A 제곱에 단위 행렬 곱하기 A는 얼마라고? 그냥 A. 그래서 2A가 되는 거야. 그럼 단위 행렬의 제곱은 단위 행렬 곱하기 단위 행렬 하면 뭐 나올까? 단위 행렬 2가 나오는 거야. 숫자 1이라고 쓰면 안 돼. 1의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행렬이기 때문에 2라는 표현을 꼭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이게 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가나? 그래서 단위 행렬이 들어가게 되면 교환이 가능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신경 써주면 돼. 알겠지?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계산을 해주면 지금 3 곱하기 2 행렬에 행렬 A의 성분 IJ가 이렇게 될 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야 돼. 잘 봐.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솔직히 귀찮은 거야. 3행 2열이겠지. 3행 2열. 그러면
분명히 이제 행이 3개 나올 거고 열이 2개 나오겠지, 그치? 그때 얘가 A11인 거고 얘가 A12인 거고 얘가 A21인 거고 얘가 A22인 거고 얘가 A31인 거고 얘가 A32인 거지, 그치? 그 다음 써주면 돼. 그럼 이제 A11은 I도 1이고 J도 1인 거잖아. 귀찮네. 좀 계산해보자. I가 1이면 마이너스 1, J가 1이면 3, I가 1, J가 1이면 마이너스 2네. 얼마야? 0이네. 그치? 그 다음에 1, 2는 얘가 1이고 얘는 2로 바뀌는 거지. 1, 2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얼마야? 1이네. 아, 이거 좀 귀찮다. 그냥 하면 되지, 그지? 2, 1은 뭐야? 1로 바뀌고 1 하니까 3이고 2 하니까 마이너스 4네. 얼마야? 0. 2, 2는 얼마야? 1이고 2니까 6이고 2 하면 8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3, 1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3이고 3 했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 얼마야? 마이너스 4야? 이렇게. 그 다음에 3, 2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6이고 얘가 3, 2니까 10이 되나? 이렇게. 얼마야? 마이너스 10.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다 더하면 되겠지? 얼마야?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맞죠? 다음. 이런 것도 그냥 해석해보면 말만 잠깐 해볼게. IJ가 서로 같으면 뭐 하래? 0이래. 네가 행렬을 구할 건데 행렬이 무슨 행렬이야? 3차 정사 행렬이야. 3차 정사. 3 곱하기 3이야, 맞지? 그래서 I랑 J랑 같으면 뭐 하래? 다 0 쓰래. 아마 대각선은 0, 0, 0 들어갈 건가 봐. A11, A22, A33은 0 들어가겠지, 맞지? 그 다음 이어서 I랑 J랑 다를 때 물고기가 구역 PI에서 PJ로 갈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볼까? A11 말고 A12는 IJ가 다르잖아. 그럼 P1에서 P2로 갈 수 있는 거잖아. P1에서 P2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이렇게 쓰라 이거야. 이걸 해서 3차 정사행렬을 완성시키래. 얘는 0, 0, 0이고. 무슨 말인지가? 예를 들어 여기 A, 여기 해볼까? A31은 뭐가 돼? 3에서 1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 곱하기 4니까 10이네. 여기 10이네. 이렇게 쓰라는 거. 그래서 이거 다 채우래. 그래서 행렬 구하래. 알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좀 이상하지, 그지? 다. 있던 게 있어, 맞지? 야, 행렬 A랑 행렬 B가 서로 같대. 그럼 당연히 무슨 생각할 수 있다고? 꼴도 같아야 되고 그 성분의 위치 또한 똑같아야 된다, 맞지? 그럼 그 말은 첫 번째 X랑 Y 플러스 4랑 똑같아야 돼. 1행 1열, 1행 1열 똑같아야 되니까. 일단 Z 가기 전에 2행 1열 X 플러스 Y, 2Y랑 1이랑 같아야겠지. 요 두 개가 같아야 된다 해서 X, Y 먼저 연립하자고. 그럼 뭐 하고 싶어? X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집어넣으면 3Y 플러스 4가 1이 되는 거고 Y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 쓸 수 있는 거죠.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얼마야? 3이 되는 거지. 맞죠? 이렇게. 이거 X, Y 구했어? 그럼 Z 구할 수 있잖아. 왜? Y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5 나오는 Z 값 찾으면 되지. 제곱해달래. 그지? 별거 아니죠. 맞죠? 아직 뭐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그지? 다음. 자, 다음 두 행렬 A, B에 대하여 다음 행렬 A, B가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야 될래. 잘 봐. 이것도 잠깐 얘기를 해볼까? 야,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안에 있는 행렬의 성분이 총 4개 있죠? 그걸 다 더하래. 얼마야? 10 나와? 그럼 너네한테 행렬 B의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냐라고 하면 걔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나와? 그때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A 더하기 B라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너네 A 더하기 B를 하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 7이 되거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인데? 8 나오지. 근데 그거는 A 성분의 합과 B 성분의 합을 그냥 더한 거랑 똑같아. 너무 당연한 거잖아. 왜? A에 있는 성분과 B에 있는 성분을 그냥 그대로 어차피 더할 건데 다 더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하나 미리 더한 다음에 더하나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행렬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굳이 이 행렬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의 행렬의 성분의 합은 얼마? 10. 여기 다 10 집어넣어. B의 행렬의 성분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막 다 계산해 주면 돼 그냥. 아니면 이걸 뭐 해도 돼? 이걸 그냥 먼저 전개해. 전개하면 어떻게 돼? 3A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2분의 5A 플러스 4B 정리하니까 얘는 2분의 1A 마이너스 2B가 된다. 그래서 분명히 이걸 정리해서 행렬을 구해가지고 그냥 더해도 되는데 어차피 모든 행렬의 성분의 합은 얼마냐면 10이었거든 A는. 그럼 2분의 1 하면 얼마야? 5가 되겠지. 왜? 모든 행렬이 다 절반으로 줄어들 테니까 성분이. 그치? 얘 5.
얘는 마이너스 2하니까 플러스 4가 돼서 얼마? 다 9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알겠지?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물론 행렬을 구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지? 다음. 다음 이어서 행렬의 곱셈인데 잘 봐. 다음 요 행렬에 대하여 행렬 AN의 모든 성분의 합이 65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 잘 봐. 요 행렬을 뭐 할 거냐면 거듭 제곱할 거래. 이 행렬을 거듭 제곱해가지고 성분의 합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냐면 65가 됐으면 좋겠대. 잘 봐.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너네한테 거듭 제곱을 계속 시키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거기서 나오는 행렬의 형태 중에 대표적인 게 보통 이제 행렬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보통 2차 정사각 행렬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 2차 정사각 행렬에서 특징적인 걸 내가 좀 알려줄게. A, 0, 0, B 요거의 n제곱 혹은 두 번째 1, 0, 1, A 혹은 1, 0, 1, B 요런 형태 요거의 n제곱 n제곱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요걸 계산하라 그러잖아. A, 0, 0, B로 이루어진 행렬을 계속 거듭 제곱하라 하잖아. 그럼 얘는 A의 n제곱 0, 0, B의 n제곱이 돼. 증명을 한번 해줄게. 잘 봐. 자, 1, 0, A1을 만약에 너네한테 계속 거듭 제곱하라 하잖아. 얘는 결과가 1, 0, A, N1이 돼. 이렇게. 얘는 결과가 어떻게 돼? 똑같은데 1, B, N, 0, 1이 된다. 이렇게.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그냥 해보면 되거든. 해보면. 잘 봐. 너네한테 A, 0, 0, B 곱하기 A, 0, 0, B를 곱하라고 하잖아. 그치? 얘 결과는 당연히 요렇게 곱할 거니까 A제곱 요렇게 곱할 거니까 뭐야? 0 요렇게 곱하니까 또 그것도 0 요렇게 곱하니까 얼마? B제곱이 되는 거지. 두 번 곱했다는 얘기 됐잖아. 거기다 한 번 더 A, 0, 0, B를 곱하면 얘랑 곱하면 A 세제곱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듭 제곱을 할수록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꼴이 나오잖아. 아, 얘는 거듭 제곱하면 얘가 나와요 라고 기억하면 돼. 알겠지? 좀 이따 정리하는 시간은 없고 미안은 강의 보고 해. 알겠지? 두 번째. 얘인데 얘는 101 공식이라고 하거든. 101 공식. 101 공식에서도 기억, 니은 모양을 기억해. 기억, 니은. 101에서 기억, 101에서 니은 모양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거듭 제곱한 것만큼 A가 거듭 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곱해져. n만큼 곱해져. 한번 해보자. 잘 봐. 10A1 곱하기 10A1을 곱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얘랑 곱하면 얼마야? 1. 그치? 얘랑 곱하면 얼마야? 0. 얘랑 곱하면 얼마야? 2A가 된다. 왜? A 더하기 A라서. 얘랑 곱하면 얼마야? 1 되지. 맞지? 그래서 A가 몇 배가 됐어? 2배가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n배가 된다. 이렇게 n 거듭제곱. 얘도 똑같은 꼴이야. 그래서 외울 때 101 공식 기억 니은이라고 기억해. 보통. 근데 그냥 외워야 돼, 솔직히. 그리고 솔직히 몰라도 돼. 이거 문제를 만약에 너네가 몰랐어. 그럼 어떻게 풀었을 거냐? 그냥 몇 번 거듭제곱 해봤겠지. 그 거듭제곱을 해봐가지고 성분의 합이 65가 되는 순간까지 찾겠지. 근데 당연히 무작정 찾으라는 거겠냐? 아니라고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라고. 몇 번 해보는 거야. 자, 몇 번 해보면 잘 봐. 너네한테 1, 0, 0, 2 곱하기 1, 0, 0, 2를 하라고 하잖아.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1행과 2열을 곱하면 1. 1행과 1을 곱한 거야. 1행과 2열을 곱하면 0. 2행과 1열을 곱하면 0. 2행과 2열을 곱하면 4가 된 거지. 그치? 그 뭐가 됐어? 2가 제곱이 됐네. 또 한번 해보자. 1, 0, 0, 4에다가 1, 0, 0, 2를 한 번 더 곱하자고. 그럼 얘는 뭐 한 거냐면 A라는 행렬을 3번 곱한 게 되는 거지. 맞지? 결과가 보자. 얘는 요거 곱하면 얼마? 1. 요거 곱하면 얼마? 0. 요거 곱하면 얼마? 그것도 0. 이거 곱하면 얼마? 8 되니까 2가 2배 된 게 아니라 제곱이 된 거였구나. 왜? 세제곱 됐으니까. 3번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결과가 얘는 뭐가 돼? 얘는 1, 0, 0, 2의 n제곱이 되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성분의 합이 65가 되려면 1 빼고 나머지가 64가 돼야 되지? 그럼 n은 얼마야? 6이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쌤이 가르친 공식에는 이 공식이 없는데요 라고 할 거잖아. 왜 그런 거냐? 얘가 1이라서 그래. 얘가 1이라서. 원래 A, B였으면 A n제곱, B n제곱인데 1이라서 1의 n제곱을 하나마나 의미가 없어서 1 계속 나온 거야. 알겠지? 근데 이 모양을 기억하면 돼. 근데 이 모양을 몰랐어도
몇 번 거듭 제곱하다 보니까 아 규칙성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반복된다 이런 걸 찾는 거야. 알겠지? 근데 외워두면 좀 빠르겠지, 그지? 근데 뭐 솔직히 그렇게 막 외우지 않아도 크게 어려울 건 없다. 자, 얘 봐봐. 다음 보면 얘 모든 성분의 합을 SN이라고 한대. 그때 요거의 값을 구해줘. 자, 얘 공식 보면 얘 101 공식이네 라는 걸 너네가 빠르게 딱 보잖아? 그럼 얘는 바로 뭐라고 바꿀 수 있냐? A의 n제곱은 103n1이야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좀 빠르게. 그럼 요거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야? 3n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게 얼마가 됐으면 좋겠어? 150보다 컸으면 좋겠어가 되는 거야. 그치? 요거 만족하는 거. 2 넘어가면 148인 거고 n은 얼마보다 커야 돼? 3, 42, 3, 9, 27? 이거보단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n은 얼마야? 자연수니까 50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몰랐으면 어떻게 했어? 야 당연히 거듭제곱에서 언젠가 150보다 커져야 된다며. 몇 번 해봤겠지. 하다 보면 이런 규칙성을 발견했을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못 외워도 이렇게 풀 수 있다. 근데 외워두면 편한 거잖아. i의 4제곱이 1이라는 걸 알잖아. 그걸 알면 되게 편한 것처럼. 그렇지? 자, 2차 정사각 행렬 요거에 대해서 다음 AB 더하기 BA의 제2행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래. 잘 봐. 야, A-B가 있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AB 플러스 BA를 구해달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곱셈 공식인 거야. 무슨 곱셈 공식이냐? A-B의 제곱인 거야. A-B의 제곱을 전개하면 얘 행렬이야. 행렬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뭐가 궁금해? 요게 궁금한데 얘를 넘긴 게 궁금한 거잖아. 뭐 잘못됐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거 마이너스인데. 그치? 합차로 착각했어.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 얘는 AB 플러스 BA는 얼마가 되는 거야? 걔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행렬에다가 빼기 A-B의 제곱인 행렬을 빼주면 된다 이거지. 그치? 왜? 더하기 빼기는 자유롭잖아. 이항 시켜도 되는 거야. 그치? 곱하기도 물론 상관없긴 한데 양쪽이 똑같은 걸 곱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 아이씨 또 갑자기 A랑 B가 있을 때 여기다 C 행렬 곱했어. 여기다 C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앞에다 C 곱해야 돼. 알겠지? 그건 가능해. 알겠지? 이렇게 교환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잠깐 얘를 넘겼어. 그럼 얘가 뭐 하고 싶어? 뭐 하면 돼? 얘라는 행렬 3, 5, 2, 1이라는 행렬에서 빼기 뭐 하면 돼? 1, 0, 3, 마이너스 1이라는 행렬의 제곱을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풀어주면 된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 이건 니네가 계산해봐. 알겠지? 이렇게 다음. 자,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하여 다음 요거에 성립할 때 요거의 값을 구해야 돼. 잘 봐. 이런 문제 유형이 있는데 어떤 행렬 A 곱하기 뭐 이런 꼴, 행렬 A 곱하기 이런 꼴 주면서 행렬 AB를 구해달래. 그럼 얘 가지고 억지로 만드는 거거든. 그냥 찾는 거야. 방법이 없어. 그냥 막 너네가 연립을 막 해보는 거야. 변형을 해가면서 얘 뭘 곱해볼까? 그냥 뺄까? 둘이 더할까? 이건 변형을 해보는 거야. 방법이 없어. 자, 얘는 A에 3AB 요 행렬과 A에 3A 플러스 5B라는 3A5B라는 행렬을 둘이 더해볼게. 그럼 그 결과는 이거랑 똑같겠지. 4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1이랑 똑같지 않겠냐? 그치? 좌변끼리 더한 거고 우변끼리 더한 거야. 맞지? 그럼 잘 봐. 행렬 A가 둘 다 앞에 있으니까 묶을 수 있지. 그럼 얘랑 둘이 더해지겠지 행렬이. 그럼 얼마가 돼? 6A 6B가 된다. 맞니? 그럼 얘는 뭐가 돼? 둘이 더하면 6하고 0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6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이거지. 6으로 나누면 A에 AB라는 요 행렬은 6으로 나눴으니까 1, 0이랑 똑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자, A라는 행렬이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에 그때 행렬 요거의 값을 구해줘. 잘 봐. 이거 생각을 해봐. 얘는 아까 내가 너네한테 가르쳤던 공식이 아니야. 왜? 101 공식도 아니고 여기 숫자 들어가고 00 들어가는 공식도 아니야. 맞지? 얘는 내가 너네한테 가르친 적 없는 건데 얘를 1021제곱하래.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뭐 하라는 거야? 뭔가 규칙이 보인다라는 거겠지. 분명히 거듭 제곱을 하다 보면. 그치? 이런 건 뭐 해봐야 돼? 그냥 해봐야 돼. 방법이 없어. 그럼 해보자.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이거 곱하기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을 곱해보자. 자, 요거는 뭐가 돼? a의 제곱이라는 행렬인 거야. 맞아?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마 2 요렇게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1 요렇게 이렇게 곱하면 얼만데? 마 3 요렇게 이렇게 곱하면 얼만데? 1 요거야. 아직 안 깔끔하네? 한 번 더 해봐야지. a 세제곱 구해달래. 야, 그럼 물어볼게. a 세제곱 구하라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걸 해줘야 돼? 이거 곱하기 이걸 해줘야 돼? 아니, 둘 다 상관없어. 왜 둘 다 상관없어? 야, 어차피 얘 의미가 이거잖아. 똑같이 다 a잖아. 그러니까 a인데 a끼리 곱한 거지. 이거 먼저 곱하나 이거 먼저 곱하나 똑같잖아. 결합이 가능하잖아. 교환은 불가능한데. 똑같은 a니까 교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가능해.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아무거나 내가 편한 대로 뭐 이거부터 할게. 요거에다가 a는 뭐야?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을 곱하자 이거지. 이렇게. 이게 곱하면 어떻게 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1.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0.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0.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1. 아, 얘가 뭐가 됐어? 단위 행렬이 돼버렸네. 그렇지? 주 대각선에 1이 있고 나머지 0이 있는 단위 행렬이 돼버렸지. 세제곱을 하니까 단위 행렬이라는 건 세제곱 단위 행렬은 지워도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이거 뭐 하라는 거냐? 1021을 3개씩 지워나가라는 거야. 1021은 3의 배수야 아니야? 그럼 1020은? 그치? 내가 3의 배수 판별법 알려주지 않았나? 각 자리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해서 3의 배수면 3의 배수. 얘는 3의 배수야. 그럼 얘는 제껴도 된다고. 그럼 몇 개 남아? 한 개 남겠지. 답 이거야. A1. 그래서 A1이니까 뭐야? 저 행렬 A랑 똑같은 거 찾아주면 돼.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야 될 수도 있다. 알겠지? 요 규칙을 좀 빨리 찾는 방법이 있어. 케일리 해밍턴 공식이라고 있거든. 그것도 알면 좀 편하긴 한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스킬이 쌓이면 설명해 줄게. 자, 이런 것도 보자. 잠깐만. 자, 행렬 A가 이건데 다음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래. 잘 봐. 요 행렬의 곱을 보면 뭐가 느껴져? 요거 보면 뭐가 느껴져야 돼? 합차 땡. 뭐가 느껴져? a세제곱 플러스 그렇지. a세제곱 플러스 b2세제곱이 느껴져야 된다. 그치? 곱셈 공식인 거야. 곱셈 공식. 근데 얘 마음대로 합쳐도 돼? 돼. 왜? 단위 행렬과 a를 이용했으면 분명히 곱셈 공식의 교환 법칙이 가능할 거니까 편하게 합칠 수 있는 거야. 요거예요. 그래서 요게 되고 단위 행렬 세제곱 해봤자 이거지. 그럼 a세제곱 구해가지고 단위 행렬 더하면 된대. 그거 계산해달래. 그런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단위 행렬이 들어가면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다음 보면 실수 x, y에 대해서 x랑 y랑 둘이 세모한 연산이라는 게 뭐냐면 x, y라는 연산을 2차 정사 행렬을 만들면서 x, y, y, x라고 쓰겠대. 그냥 이렇게 쓰겠대. 그때 옳은 것을 골라달래. 1번부터 가보자.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b라고 하는 행렬과 b, a라고 하는 행렬은 같아 달라? 그치? 얘는 a, b, b, a가 되는 거고 얘는 B, A, B가 되는 거니까 둘이 전혀 다르지. 그치? 틀렸지. 니은 A, B, K에 대해서 A랑 B랑 한 다음에 행렬을 만든 다음에 K, B를 하나. 얘는 K, A, K, B를 하나. 똑같을까 다를까? 같을 것 같아. 왜? 여기다가 K를 곱하나. 그치? 여기다 K를 곱하나. 혹은 그냥 AK, KA인가? KA 세모 KB를 하나. 어차피 그게 똑같잖아. 얘는 KA, KB, KD KA라고 쓰겠지. 그치? 똑같지. 맞지? 이건 같다. 해보면 돼. 임의의 두 실수 A, B, C, D에 대하여 이건 뭐야? 요 행렬과 요 행렬을 뺀 다음에 쓰나 아니면 각각 뺀 다음에 쓰나 똑같냐 이거야.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요 행렬에다가 요 A, B라는 행렬에다가 C, D라는 행렬 C, D, D, C를 요걸 빼는 거랑 A-B 미친놈 A-C 그 다음 B-D를 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냐. 얘는 뭐야? A-C, B-D. B-D, A-C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얘네들이 똑같니? 똑같아 달라? 똑같지? 그럼 이게 또 맞겠네. 라고 풀어주면 되지. 뭐 어려운 거 아니지만 이런 건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요거 좀 볼게요. 요거였던 것 같아. 두 2차 정사각형의 A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놔요. 잘 봐. 이런 게 조금 어려운데 1번 보자. 1번 기억. A 더하기 B라는 행렬이 0행렬이면 AB 곱하기 BA는 똑같냐 이거야. 그치? 다시 밟아. A랑 B랑 더한 게 0행렬이래. 그 말은 B행렬은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이랑 똑같은 거야. 맞아? 그럼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AB랑 BA랑 같냐고 물어봤지. 그럼 B 대신에 뭐라고 써도 돼?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써도 되네. 그럼 여기도 B 대신에 뭐라고 써도 돼?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써도 되니까 같네. 그치? 그래서 기억은 같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니은은 뭐야? 니은은 A랑 B랑 곱한 게 A고 B랑 A랑 곱한 게 B면 그러니까 쌤 왜 결과가 다르죠? 당연히 다르지. 순서가 다른데 행렬에서. 그 결과가 이거면 요게 성립하니. 확인해보자. 잘 봐. AB가 A라고 했잖아. 그치? 우리가 행렬에서 있잖아. 곱할 때 내가 여기 뒤에다 A라는 행렬을 추가시켜주면 여기도 뒤에다 추가시켜줘야 된다 했어.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BA를 뭐라고 써야 되냐? 저기서 BA는 뭐래? B랑 똑같아. 그럼 얘는 다시 AB라고 바꿔야지. 그치? 그럼 AB는 뭐랑 똑같은 거야? A 제곱이랑 똑같은 거고 AB는 무슨 행렬이랑 똑같은 거야? A랑 똑같은 거야. 그치? 잘 봐. 집중해봐. 뭐야 이거 저 새끼 뭐 했지? 하지 말고 집중해봐. 두 번째. 자, BA가 뭐랑 똑같아? B랑 똑같아. 그럼 내가 양쪽에 똑같이 여기다가 B를 곱하고 여기다가 B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A, B는 뭐라고 할 수 있대? 저기서 문제에서? 그치? 얘는 B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B제곱이랑 똑같네. 근데 BA는 뭐랑 똑같아 또? B랑 똑같아. 그래서 A제곱은 A, B제곱은 B라고 바꿀 수 있구나 이 내용이야. 그럼 A제곱은 A, B는 B제곱이라 쓸 수 있으니까 얘는 맞겠지라고 하는 거야. 됐어? 좀 특이하지 그치? 이런 게 좀 특이해. 자, 디귿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행렬이면 A랑 B랑 똑같거나 A랑 B랑 둘이 부호만 다르거나. 자, 니네가 생각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행렬이면 당연히 A제곱 행렬은 B제곱 행렬이 되겠지. 그럼 얘네 둘이 어때 하래? 둘이 제곱해 똑같으니까 둘이 완전히 똑같거나 부호만 다르거나 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그치? 아닐 것 같잖아 왠지. 그치? 이거 보면 이 생각 들잖아. 이 새끼 합차인데 이렇게 쓰고 싶잖아. 왠지. 그럼 얘랑 썼다고 쳐봐. 근데 둘이 곱해서 0행렬이라고 해서 꼭 얘가 0행렬이고 얘가 0행렬이라 했어? 그건 아니라 했잖아. 왜? 얘네 둘 다 0행렬이 아닌 상태인데 곱해서 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0행렬이면 A랑 마이너스 B랑 똑같은 거야. 얘가 0행렬이면 A랑 B랑 똑같은 거야.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라 했잖아.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당연히. 물론 발레를 찾으려고 하면 있을 거야. 근데 찾아봐도 되는데 그냥 어쨌든 이해가 가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아닐 거야.